말씀드린 급성 심정지의 경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보통 급성 심정지는 이제 고혈압이나 당뇨나 뭐 만성 심부전 같은 이런 만성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에서 흔하게 오는데 이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급성 심정지가 그냥 건강하셨던 일반 성인에게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엄밀히 말해서 급성 심정지라고 하면 24시간 내에 예측되지 않았던 심정지.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노환이 계시거나 오늘 내일 하셨던 분이 곧 돌아가실 것 같은데 이러다가 생기는 심정지는 해당이 안 되고요. 전조 증상이 없었던 아무 증상이 없었는데 생기는 심정지를 보통 급성 심정지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이제 멀쩡했던 사람이 이게 왜 생길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보통은 이제 생활 습관이라든가 수면, 스트레스 같은 것이 여기에 이제 영향이 있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왜 떠오르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드라마에서 보면 꼭 나오는 상황이 있어요. 주인공 아버님이 갑자기 뒷목 잡고 아니 네가 어떻게 그러다가 심장을 부여잡고 쓰러지시잖아요. 근데 실제로도 심정지가 보면 상황이 그런가요? 예, 이게 네. 저기 드라마나 영화에 그죠? 특히 이제 회장님들께서 뭐 목 잡고 쓰러지시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실제 급성 심정지 환자를 많이 만나보면 이제 그렇게 쓰러지시는 일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환자분께서 특별한 일이 없었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말씀하시는 게 굉장히 오늘 아침부터 컨디션이 안 좋았다. 또는 병원에 갈까 되게 망설였다. 이런 말씀하신 경우가 많고요. 특히 이제 흉부에 불편감이 있었다거나 숨이 찼다거나 또는 의식이 좀 떨어지는 증상 이런 게 있었던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증상들이 있다면 서둘러서 병원을 찾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전조 증상으로 알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니까요. 정말 예고도 없이 급성 심정지가 찾아오면 본인은 물론이고 가족들이 다 아찔할 것 같은데요. 이런 경우에도 응급처치를 정확하게 잘하면 생명을 붙잡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먼저 영상으로 보시죠. 자, 이 영상이요. 지난해 3월 어느 식당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데 지금 동그란 쳐진 부분 잘 보세요. 식사를 하던 손님께서 갑자기 뒤로 넘어가셨어요. 뒤로 쓰러지셨어요. 예, 근데 얼마나 다행인지 주변에 경찰분들이 식사를 하고 계시다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응급조치를 해서 이 분의 소중한 생명을 구했다고 합니다. 야, 너무 다행이죠. 근데 지금 경찰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저게 바로 심폐소생술. 네, 맞습니다. 맞죠? 예. 네, 다른 말로 CPR이라고도 하는데요. 네. 심장의 기능이 정지하거나 호흡이 멎었을 때 하는 응급처치법입니다. 그래서 심장이 정지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한데요. 예. 우리 119 구급대원들은 심폐소생술을 응급처치법의 알파와 오메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하다.